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숨겨진 이야기들이 눈을 뜨는 시간, 밤기록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기묘한 사연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비 내리는 새벽이나 아무도 없는 지하 주차장 같은 일상적인 공간이 갑자기 낯설고 두렵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 모신 분은 우리가 매일 걷고 운전하는 그 평범한 길이 순식간에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미로로 변했던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태성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가 이런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라서요. 막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입이 좀 바짝바짝 마르네요. 괜찮습니다, 태성님. 편하게 물 한 모금 드시고요. 그냥 평소에 친구분들한테 겪었던 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시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이도 커가고 솔직히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싸잖아요. 외벌이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퇴근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뛰기 시작했거든요. 낮에 일하고 밤에 또 낯선 차 운전대 잡는 게 막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가족들 생각하면서 꾹 참고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매일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그 끔찍한 사건도 대리운전을 하시던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네, 그날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그게 시간이 아마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콜도 없고 눈꺼풀은 막 천근만근 무겁고 그냥 어플 끄고 집에 갈까 하다가 마침 단가 괜찮은 콜이 하나 딱 뜨는 거예요. 충남 쪽에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는데 그러니까 도착지 근처가 산이라서 좀 외진 곳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거 하나만 딱 하고 퇴근하자 싶어서 얼른 잡았죠. 보통 비 오는 평일 새벽 2시면 거리에 사람도 없고 엄청 조용하잖아요. 손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막 차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술 냄새가 훅 끼치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취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비를 맞아서 그런지 어깨 쪽이 척척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차에 타자마자 뒷좌석에 그냥 픽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출발한다고 인사를 했는데도 대답도 없고 색색거리는 숨소리만 들렸어요. 술에 많이 취하신 손님들은 대리운전하시면서 흔하게 겪으시는 일일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소름 돋거나 이상한 점은 없으셨던 거네요. 네, 처음엔 그냥 흔한 진상 손님인가 보다 했죠. 차 안에는 그 눅눅한 빗물 냄새랑 막 시큼한 술 냄새가 섞여서 진짜 숨쉬기 답답했거든요. 끈적거리는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데 한 40분쯤 달려서 목적지인 아파트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진짜 페인트 칠도 다 벗겨진 낡은 아파트였는데 가로등도 몇 개 꺼져 있어서 단지 안이 칠흑같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손님한테 다 왔다고 깨웠거든요. 도착해서 깨우셨군요. 그래서요? 일어났나요? 아니요? 눈도 안 뜨고 고개만 푹 숙인 채로 입술만 달싹이는 거예요. 막 아까 들리던 그 색색거리던 숨소리조차 안 들렸어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묘하게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기괴해서 그냥 1층 엘리베이터 입구 근처에 대고 도망치듯 나가버릴까 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또 그 쉰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내려가. 이렇게요. 네? 더 내려가라고요? 아니, 보통 오래된 아파트면 지하 1층이나 2층이 끝 아닌가요? 거기다 차도 한 대도 없는데 굳이 더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제 말이요. 저도 속으로 진짜 진상 제대로 걸렸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손님 목소리가 막 화를 내거나 꼬장을 부리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러니까 감정이 아예 없는 쇳소리 같았어요. 막 긁는 소리요. 소름이 쫙 돋아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엑셀을 살짝 밟았죠. 저 같으면 진짜 무서워서 바로 내렸을 것 같은데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땠나요? 코너를 돌아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갔는데 경사로가 끝없이 이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바퀴가 젖은 바닥을 긁는 그 찍찍 소리만 크게 울리고 막 습기가 차서 앞유리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와이퍼를 켰는데도 빗물이 아니라 무슨 기름때처럼 끈적끈적하게 번지기만 하고 지하 2층에 도착했는데 거기도 똑같았어요. 차가 단 한 대도 없는 거예요. 헐,
지하 1층도 통 비었는데 2층도요? 혹시 입주민이 아무도 안 사는 철거 직전에 폐아파트였던 거 아니에요? 그게 폐아파트라고 하기엔 천장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면서 켜져 있긴 했거든요. 근데 불빛이 누런색이 아니라 막 병원 영안실에서 나는 그런 푸르스름한 빛 있잖아요. 눈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빛. 거기다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냄새요? 어떤 냄새였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꿉꿉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막 하수구 밑바닥에서 몇 년 동안 썩어가는 고인물 냄새? 비릿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에어컨 송풍구를 타고 훅 들어오더라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에 막 끈적끈적한 이끼가 들러붙는 느낌이었어요. 토할 것 같아서 창문을 조금 내렸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요. 진짜 소름 돋네요. 뒤에 타 계신 손님은 계속 가만히 있었고요? 네, 룸미러로 힐끗 봤는데 어둠 속에 파묻혀서 어깨 형체만 간신히 보였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차 안이 이렇게 추운데 그 남자 쪽에서는 입김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만 덜덜 떨면서 허연 입김을 풍풍 내뿜고 있고 뒷좌석은 숨소리 하나 없이 쥐 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목소리를 막 쥐어짜내서 물어봤어요. 손님, 지하 2층도 텅 비었는데 그냥 여기 세울게요. 제발요. 이렇게요. 제발 알겠다고 했어야 할 텐데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겠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또 그 긁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내려가. 잠깐만요. 지하 3층으로요? 보통 오래된 아파트는 진짜 깊어야 지하 2층이 끝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대리운전 오래 해서 아파트 구조는 대충 다 알거든요. 근데 눈앞에 떡하니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입 벌린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에 진땀이 나서 핸들이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냥 차 세우고 도망칠까 수백 번 고민했는데 뒤에 앉은 그 남자가 아니 그게 사람인지 뭔지 모를 그것이 제가 도망치려고 하면 갑자기 뒤에서 내 목을 확 조를 것 같은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층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네. 덜덜 떨면서 엑셀을 밟았죠.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깊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삐 하는 이명까지 들리고 막 헤드라이트 불빛도 닿지 않을 만큼 깜깜했어요. 그리고 지하 3층에 딱 도착했는데 설마 거기도 비어 있었나요? 아니요. 거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주차장이 아니었어요. 그게 공간이 엄청 좁아졌고 천장에 나의 전등이 없어서 오직 제 차 헤드라이트 불빛에만 의지해야 했거든요. 근데 벽면이 아파트 콘크리트가 아니라 막 찐득찐득한 흙벽인 거예요. 시뻘건 흙물이 벽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끔찍했던 건 맙소사. 대체 뭐가 있었길래요? 숨이 다 막히네요. 벽에. 그러니까 보통 나가는 곳을 알려주는 출구나 나가는 곳 형광 표지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벽면 전체에 시뻘건 페인트인지 핀지 모를 글씨로 미친 듯이 휘갈겨져 있는 거예요. 지하 4층으로, 지하 4층으로, 지하 4층으로 막 이렇게요. 벽을 빼곡하게 채울 정도로 수백 개나 되어 보였어요. 지하 4층으로요? 아니, 잠깐만요. 충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애초에 지하 3층도 흙벽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지하 4층이라뇨? 제 말이 그겁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여긴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다.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후진 기어를 넣고 뒤로 밟았거든요. 그렇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차를 돌릴 공간도 없었을 테니까 무조건 후진으로 올라갔어야겠네요. 근데 그게 후진을 하려고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덜컹거리기만 하고 뒤로 안 가는 거예요. 막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라도 빠진 것처럼 헛돌기만 하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차 안에 확 퍼지는데 뒤에서 갑자기 쾅 하고 창문을 치는 소리가 났어요. 헐, 뒷좌석에 있던 그 남자가 친 건가요? 아니요. 그 남자는 룸미러로 봤을 때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었거든요. 소리는 밖에서 났어요. 차 트렁크 쪽을 막 누군가 양손으로 쾅쾅 매리치는 소리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치는 소리가 아니라 수십 명이 동시에 차를 밀어내는 것처럼 쾅쾅쾅 하면서 차가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와, 진짜 듣기만 해도 손발이 다 떨리네요. 대체 누가 차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기어를 다시 앞으로 놓고 그냥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튕겨나가듯이 지하 4층으로 향하는 그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쳤죠.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무슨 놀이기구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막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구 흔들리는데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귓가에는 계속 그 남자의 쇳소리가 맴돌았어요. 더 내려가. 결국 밀려나듯이 지하 4층까지 내려가신 거네요. 거긴 대체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게 지하 4층 바닥에 차가 딱 닿자마자 푸드득거리더니 시동이 그냥 꺼려버렸어요. 헤드라이트도 다 나가고 계기판 불빛조차 꺼지면서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죠. 막 핸드폰 불빛이라도 켜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손이 너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조수석 바닥에 떨어뜨렸거든요. 그거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어둠 속에서 뭘 보셨길래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불빛이 위를 향해서 뒷좌석 쪽을 비추고 있었는데 뒷좌석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낭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차 문이 열린 적도 없고 열리는 소리도 안 났는데 말이에요. 막 머리털이 쭉 뼈서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네? 밀폐된 차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요?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남자가 앉아있던 뒷좌석 가죽 시트가 푹 젖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시궁창 썩은 물 냄새랑 피비린내가 섞여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헛구역질이 막 올라오는데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도 못 냈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게. 창문 밖이요? 시동이 꺼져서 엄청 조용했을 텐데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 처음엔 그냥 슥슥 하고 바닥을 끄는 소리 같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젖은 진흙바닥을 철벅철벅 밟으면서 다가오는 소리.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사방에서 들렸어요. 막 찰박, 철벅, 슥 하면서 제 차를 둥그렇게 에워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설마 아까 트렁크를 치면서 차를 밀어냈던 그 정체 모를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였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차 안은 냉장고처럼 추운데 제 온몸에선 식은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창문을 보려고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그게 차 안과 밖의 온도 차이 때문에 유리창에 허옇게 김이 서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뿌연 김 너머로 시꺼무리한 형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네요, 진짜. 형체라면 사람 형태였나요? 네, 사람 모양이긴 한데 막 정상적인 사람의 비율이 아니었어요. 목이 기형적으로 늘어져 있거나 팔이 무릎 아래까지 닿을 정도로 축 늘어진 기괴한 실루엣들이 창문에 딱 달라붙어서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꺽꺽거리면서 참는데 갑자기 창문에 턱 하루 뭔가가 부딪혔어요. 창문에 부딪혔다고요? 그러니까 서려있던 김이 슥 하고 닦이면서 투명해진 유리창 사이로 핏발선 눈동자 하나가 저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얼굴 가죽이 다 벗겨져서 시뻘건 살코기만 남은 얼굴이 유리에 짓눌려서 저를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수십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웅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렸네, 내려왔네, 우리랑 같이 있네, 이렇게요. 미치겠네요, 진짜. 눈이 마주쳤다고요? 차문은 확실히 다 잠겨 있었던 거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시동이 꺼지기 전에 다행히 문이 잠겨 있긴 했거든요. 근데 막 그 시뻘건 얼굴이 유리에서 쓱 사라지더니 갑자기 사방에서 제 차를 긁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톱으로 유리창을 긁는 소리 아시죠? 끼익 하는 그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수십 군데서 동시에 들리니까 진짜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차가 막 좌우로 덜컹덜컹 흔들리고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 흔들릴 정도로 긁어대다니.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덜컥덜컥하면서 차문 손잡이를 막 미친 듯이 당겨대는 거예요. 밖에서 그게 가죽 벗겨진 손들이 유리창에 다닥다닥 붙어서 지득이는데 그러니까 그 무게 때문인지 앞유리창에서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났거든요. 막 이대로 차 안에 가만히 있다가는 유리가 깨지고 산채로 저것들한테 뜯어먹히겠구나 싶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요? 차 시동도 안 걸리고 밖에는 괴물들이 우글거리는데 설마 차에서 내리신 건 아니죠?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유리가 깨지는 건 진짜 시간 문제였거든요.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서 문 손잡이를 겨우 잡고 한 손으로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는 차문을 온 힘을 다해서 발로 뻥 차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헐, 밖으로요? 아까 창문에 바짝 붙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문을 찼을 때 밖에서 뭐가 쿵 하고 물컹하게 부딪히면서 튕겨나가는 느낌이 났거든요. 막 차갑고 끈적끈적한 고기 덩어리를 발로 찬 것 같았어요.
차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그 썩은 피비린내 때문에 토가 왈칵 성어질 뻔했는데 앞뒤 잴 것 없이 무조건 제가 내려왔던 그 위쪽 경사로를 향해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발악이 시멘트가 아니라 완전 진흙탕이라서 발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데 신발이 벗겨지든 말든 발톱이 깨지든 말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뒤에서 쫓아오지는 않았고요. 수십 명이 에워싸고 있었다면서요. 쫓아왔죠. 막 제가 뛰기 시작하니까 뒤에서 그 수십 명의 발소리가 일제히 방향을 틀어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벅 철벅 철버벅 하면서 진흙을 밟고 뛰어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뛰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짐승이 네 발로 기어오는 것처럼 엄청 빠른 속도였어요. 잡아라 어딜 가 같이 있어야지 하는 그 소름 끼치는 웅얼거림이 수십 개로 겹쳐서 바로 제 목덜미 뒤에서 들렸거든요. 세상에. 지하 4층이면 빛도 하나도 없었을 텐데 넘어지지는 않으셨어요? 오른손에 쥔 핸드폰 플래시 불빛 하나만 의지해서 뛰었어요. 근데 그게 플래시 불빛이 닿는 곳마다 전부 핏물이 줄줄 흐리는 흙벽뿐이고 경사로는 미친 듯이 가팔라서 숨이 턱턱 막혔어요. 폐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입에서는 쇳내나는 단내가 훅훅 올라왔거든요. 막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이 앞을 다 가려서 시야도 뿌옇게 흐려졌고요. 정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 가파른 오르막을 숨이 끊어질 듯이 뛰고 있는데 놈들은 계속 뒤에서 쫓아오고요. 네. 근데 진짜 기절할 뻔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막 미친 듯이 오르막을 오르는데 발이 진흙에 푹 빠져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확 줄었거든요. 그때 제 오른쪽 아킬레스건 쪽에 그러니까 발목 바로 뒤에 얼음장같이 차갑고 끈적한 손가락 몇 개가 쓱 하고 닿으면서 발목을 꽉 움켜쥐려는 느낌이 났어요. 발목을 잡혔다고요? 그래서요? 넘어지셨어요? 진짜 거기서 잡혀서 넘어졌으면 저는 끝이었을 텐데 막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반대쪽 왼발로 제 발목을 꽉 쥐고 있는 그 차가운 고깃덩어리를 미친 듯이 걷어찼거든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그게 제 오른쪽 신발이 홀라당 벗겨져서 진흙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와, 신발까지 벗겨진 채로 도망치셨군요. 맨발이면 진짜 아프고 미끄러우셨을 텐데요. 막 발톱이 깨지고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는데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맨발로 오르막을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올랐죠. 뒤에서는 계속 철벅 철버벅 하면서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그 짐승들 숨소리 있잖아요. 크르륵 쌕쌕 하는 그 소리가 바로 귓전에서 맴돌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근데 막 끝도 없을 것 같던 경사로를 기어올라서 지하 3층을 지나고 지하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코너를 딱 도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끈적한 진흙탕에서 갑자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 바닥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시멘트요? 그럼 다시 원래 아파트 주차장 구조로 돌아온 거네요? 네. 코너를 도니까 저 멀리서 지지직거리는 그 누런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그 푸르스름한 영안실 불빛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평범한 주차장 조명이요. 막 그 빛을 보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확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쫙 빠져서 시멘트 바닥에 엎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하게도요. 무슨 일 있었나요? 쫓아오던 것들은요. 제가 그 형광등 불빛이 비치는 경계선을 넘어오니까 귓가를 찢을 듯이 때리던 그 수십 명의 진흙 밟는 소리랑 웅얼거림이 딱 거짓말처럼 뚝 끊어지는 거예요. 헉헉대면서 뒤를 힐끗 돌아봤는데 막 그 시커먼 어둠 속에서 불빛이 닿는 경계선까지만 딱 멈춰서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습은 안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 수십 수백 개의 핏발선 눈동자들이 저를 원망스럽게 노려보고 있는 그 한기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다행이네요. 불빛이 일종의 결계 같은 역할을 했나 보네요. 그럼 거기가 지하 2층이었나요? 네, 지하 2층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파트 밖으로 완전히 나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기 가만히 있다가 저 불빛이라도 꺼지면 놈들이 다시 덮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찢어진 오른발바닥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막 절뚝거리면서 1층 출구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갔어요. 맞아요. 무조건 밖으로. 사람 있는 곳으로 나가야죠. 1층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가는 그 틈새로 그제야 어스름한 새벽빛이랑 비 내리는 소리 그리고 빗방울이 얼굴에 닿더라고요. 진짜 그 차가운 빗물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밖으로 완전히 뛰쳐나오자마자 가로등 밑에 그대로 풀썩 쓰러져 버렸어요.
막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가로등 밑에서 쓰러지셨군요. 비까지 맞으시면서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 후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나가는 분이 도와주셨나요? 얼마나 기절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까 비는 그쳐 있고 사방이 훤하게 밝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이 온 거죠. 막 출근하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리고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제야 내가 살았구나 싶었어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죠. 맞아요. 차도 지하에 두고 오셨고 일단 그 괴상한 곳을 수색해야 하니까요. 경찰분들이 오셔서 같이 지하 4층으로 내려가 보셨나요? 그게 경찰차 2대가 오고 경찰관 4분이랑 같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갔거든요. 날이 밝아서 그런지 입구는 그냥 흔한 낡은 주차장 모습이었어요. 막 경찰분들 뒤에 숨어서 덜덜 떨면서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갔는데 또 차가 한 대도 없었나요? 아니요. 출근 전이라 그런지 주민들 차가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그 가파른 경사로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로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냥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꽉 막혀 있었어요. 네? 콘크리트 벽이요? 그럼 지하 3층이랑 4층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건가요? 경찰분들이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이 아파트는 지어질 때부터 안반지대라서 지하 2층까지만 파고 공사를 마무리했대요. 막 지하 3층, 4층은 아예 도면에도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흙탕에서 신발까지 벗겨지면서 도망쳐 나왔다고 바닥에 흙 묻은 거랑 내 찢어진 발을 보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콘크리트 벽 앞에는 흙먼지 하나 없더라고요. 맙소사. 그럼 태성님 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차랑 그 손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가요? 네. 그날 이후로 제 차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이 CCTV도 다 뒤졌는데 제 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장면은 찍혔는데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나 다시 나오는 모습은 그 어느 카메라에도 안 찍혔대요. 그러니까 제 차랑 그 정체 모를 손님은 그 존재하지도 않는 지하 4층, 그 축축한 진흙탕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거죠. 막 지금도 비 오는 새벽만 되면 제 발목을 쥐었던 그 서늘한 손가락 감촉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연입니다. 태성님이 그때 차문을 박차고 나오지 않으셨다면 혹은 그 불빛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지네요.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가장 끔찍한 함정으로 변했던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 용기 내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성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비 오는 새벽에 낯선 곳 지하 주차장은 조심하세요. 그곳이 정말 우리가 아는 주차장이 맞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오늘 밤기록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발밑, 가장 익숙한 그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냄새를 풍기며 끝없이 깊어진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잠들지 못할 기묘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아니 안전한 밤 되십시오.